평일 오후였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는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5이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태수는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48이었습니다. 평범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녀왔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태수는 거실로 걸어와 미정 앞에 섰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약 처방받았어. 한 달치.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보험 서류는 다 정리됐대? 미정은 태수를 보았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접수했어. 다음 주에 심사 들어간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미정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태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따라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미정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태수는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지려고. 태수는 미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면 돼.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태수는 증서를 펼쳤습니다. 수익자란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증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내렸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금액, 예상 지급일, 필요 서류 목록. 태수는 화면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보험사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보험 설계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고객님 확인하시려는 내용이 정확히 뭐였죠? 태수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명의 보험이요. 수익자 변경이 언제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설계사는 서류를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작년 11월 15일에 처리됐네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온 건가요? 설계사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배우자분께서 직접 오셨어요. 본인 명의 보험이니까요. 태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왔다고요? 네. 신분증 확인하고 서명도 받았어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었나요? 설계사는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족 정리 차원에서 바꾼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장 내용도 확인 가능한가요? 설계사는 다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억이고요. 암 진단비는 3천만 원입니다. 모두 수익자가 배우자님으로 되어 있어요. 태수는 메모했습니다. 지급 조건은요?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 제출하시면 되고 암 진단비는 이미 청구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청구했죠? 이번 달 초에 접수됐네요. 심사 중이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 정도요.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나와요.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계사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태수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태수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핸들을 잡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11월
미정이 수익자를 바꾼 시점. 그때는 미정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암 진단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계산기 앱을 열었습니다. 1억 3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껐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거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태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자?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아니, 앉아. 태수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약은 먹었어? 응. 아까 먹었어.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씻고 자려고? 미정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응. 지금 씻을게. 미정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욕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태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미정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은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태수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미정의 맥을 짚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아내가 욕실에서 쓰러졌어요. 태수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수는 미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욕실 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물기를 짰습니다. 그리고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미정에게 돌아왔습니다.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아, 금방 올 거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씻다가 미끄러진 것 같아요. 큰 소리가 나서 왔더니 쓰러져 있었어요. 구급대원은 미정을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사망하신 것 같은데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욕실 바닥이 젖어 있네요.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다른 외상은 없고 머리 뒤쪽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사고로 보입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유족분이시죠?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고 경위 좀 여쭤볼게요. 언제 발견하셨어요? 11시 반쯤이요. 씻는다고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서 확인했어요. 평소에 욕실에서 넘어진 적 있으셨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고인께서 지병이 있으셨나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암 치료 중이었어요. 그렇군요. 일단 부검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사망 진단서 받으시면 됩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입차 매장이었습니다. 태수는 딜러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딜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1,000만 원이시고 잔금은 5천만 원이시네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으로 할게요. 딜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액 현금이요? 네. 딜러는 잠시 태수를 보았습니다. 고객님, 현금 결제는 국세청 통보 대상이라 나중에 소명 자료 요청이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딜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할게요.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태수는 서명했습니다. 딜러가 물었습니다. 입금은 언제 하시겠어요? 오늘 오후에 할게요. 네. 입금 확인되면 출고 일정 잡겠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수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경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수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5천만 원 이체하려고요. 직원은 확인했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하시는 거죠? 네. 직원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고액 이체라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차 구입이요. 계좌 잔액이 1억 2천만 원이네요. 전부 며칠 전에 입금되신 건가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금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처리를 마쳤습니다. 이체 완료됐습니다. 태수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새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검은색 수입 세단이었습니다. 태수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태수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옆집 주민이 지나가다 차를 보았습니다. 어머, 차 바꾸셨어요? 태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네. 좋은 차네요. 그런데 사모님은 요즘 어떠세요? 한동안 못 뵀는데.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주민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몰랐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주민은 민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 조사실이었습니다. 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2명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보험조사관도 함께였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태수 씨 아내분 사망 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 당일 욕실 바닥이 젖어 있었다고 하셨죠? 네.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 같았어요.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 진술에 따르면 현장에 수건이 빨래통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왜 빨래통에 넣으셨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바닥을 닦으셨어요? 저는 닦지 않았어요. 그럼 수건은 왜 빨래통에? 태수는 침묵했습니다. 보험조사관이 개입했습니다. 강태수 씨 아내분 명의 보험금이 총 1억 3천만 원 지급됐죠? 네. 그런데 입금 다음 날 바로 외제차를 현금으로 구입하셨네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도 확인했습니다. 작년 11월에 배우자분이 직접 변경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아내분 건강 상태는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2달 뒤에 암 진단을 받으셨죠. 그리고 진단 직후 암 진단비를 청구하셨고요. 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강태수 씨 아내분 사망 전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왜 보험금 받자마자 고가의 차를 구입하셨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욕실 바닥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고 물기만으로는 넘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고인의 머리 타박상 위치가 일반적인 낙상과 다르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형사는 태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강태수 씨 아내분 사망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보험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보험금 흐름, 수익자 변경 시점, 사고 후 행동, 그리고 부검 소견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강태수 씨, 이 사건은 단순 사고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 사기 및 살인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량은 압수하겠습니다. 증거물로 제출됩니다.
태수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형사는 차키를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통장 내역, 보험 서류, 통화 기록, 모든 것이 제출되었습니다. 태수는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구속되었습니다. 혐의는 보험 사기 살인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보험금 흐름, 사고 후 행동, 부검 소견. 모든 것이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태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0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형사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증거를 남기고 돈은 가장 먼저 드러난다. 검은색 세단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험금은 환수되었습니다. 태수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